오늘은 Dispersion Relation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약간 좀 추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고체 물리나 이런 데서 좀 사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선 이제 수학적인 내용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복소 평면에서 있는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복소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의 어널리틱 프로퍼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여태까지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게 뭘 가정을 할 거냐면 얘가 복소 평면 저 위쪽 이 전체 영역에서 어널리틱하다. 그리고 이 Z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Z가 Z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원점에서 멀어질 때 이 값이 충분히 빨리 0으로 수렴한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소 평면 위에 이제 임의의 점 어퍼 플레인 위에 있는 임의의 점 Z0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코시 티어렘에 의해서 거기에서의 함수값은 자, 이런 칸투어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죠. 여기서의 칸투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걸 의미해요. 여기 어퍼 플레인을 한 바퀴 삥 이 실수축과 어퍼 플레인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온 점. 이게 이제 FZ죠. 함수가 어널리틱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적분하고 있는 요 함수는 Z가 Z0일 때만 싱글러하고 그때 레지듀 값이 FZ0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윗뚜껑은 적분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저 칸토 적분에서 이제 저 무한히 빙 돌아오는 저 부분은 이제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냥 실수 축에서 적분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 Z가 이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Z0 F X. 자, 이런 이제 항등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항등식을 얻었는데, 자,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Z0를 이 실수축으로 접근하는 그런 극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0가 X0 더하기 I, Y0인데 이 Y0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보자. 자, 극한을 취해보면 이 좌변은 뭐가 되냐면 그냥 바로 다름 아닌 X0에서의 함수값이 되죠. 그런데 우변은 리미트 y0가 0으로 갈 때 위쪽에서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y0가 0으로 가는 그런 극한에서의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y0가 진짜 0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적분되는 저 함수 그냥 분모가 0이 돼 버리는 일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린시펄 밸류라는 걸 사용하면 적분을 그런 이상한 적분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폴이 있어요. 근데 폴이 지금 저기 달라붙고 있죠. 칸투어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폴을 그냥 건너뛰는 적분에다가 그 다음에 그 폴을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두 개의 적분으로 두 적분의 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왜 아래로 돌아가냐면은
지금 컨투어 속에 내부에 그 폴이 갖춰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돌아갔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 이 파트는 요거, 이 파트는 저렇게 하는 적분을 우리가 principal value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얘는 2파이 i의 principal value 적분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폴을 중심으로 반바퀴가 돌아가고 있네요. 따라서 걔는 2파이 i 곱하기 레지듀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걔는 이제 2파이 i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그냥 2파이 i는 캔슬되고 2분의 1에 자, 저 x0에서 레지듀는 바로 fx0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 f0하고 fx0하고 저쪽에 있는 걸 이제 상쇄돼서 없어지면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자, 일종의 어떤 항등식인데 그 함수가 이런 어널리틱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그러면은 그 함수는 추가적으로 이런 항등식을 만족하게 돼 있어요. 파이 i의 principal value 적분 x 빼기 x0 dx다. 자, 이제 이게 항등식인데 우리가 이 항등식으로부터 어떤 걸 이제 유도하려고 하냐면 이 f라고 하는 것이 그 값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이제 복소수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페이지를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원래 복소수 변수를 갖는 건데 그 이제 실수축에서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이 u x 더하기 i v x 이렇게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있는 그런 함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함수식을 저 위의 식의 양변에다 대입을 하면은 u x0 더하기 i v x0 이퀄 파이 i principal value x 빼기 x0 u x 자, 이렇게 되죠. u하고 v는 실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이 같으려면 양변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같아야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실수 파트를 골라내면 u x0는 자, 이 우변에는 여기 i가 있단 말이에요. 요 i 때문에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이제 뒤바뀌죠. 그것 때문에 8분의 1 principal value 적분의 x 빼기 x0 vx dx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분은 얘는 8분의 1 principal value 적분의 x 빼기 x0 마이너스 u x dx 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은 함수 f가 어널리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무한대에서 0으로 충분히 빨리 간다라는 그 조건을 사용했는데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관계식이 뭐냐면 그 함수의 실수 파트를 알면 내가 u라는 함수를 알면 v를 아는 거네요. 그렇죠? 거꾸로 내가 v를 다 알았어. v를 다 알면 이 위의 식에 의해서 u를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f가 u 더하기 i v였을 때 내가 이것을 알면 얘를 알고 거꾸로 얘를 알면 얘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를 다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어떤 여기서는 수학적인 함수인데 어떤 그 양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지금 적어드린 이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때 이걸 우리가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dispersion relation은 왜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 물리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유용한 그런 컨셉인데,
제가 그 관련 이론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스토리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전자기를 배웠다 그러면,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12장인가요?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한번 배울 때 했던 건데, 웨이브 방정식이 있었죠. 웨이브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뭐 어떤 것이 여기 U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F라고 쓰는 것도 저기 쓴 F랑 다른 거예요. 그냥 F라고 쓸게요. 자, 이것이 스칼라여도 되고 벡터도 되는데 얘가 이제 C 제곱 V 제곱분의 1 이제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과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서로 비례할 때 그런 방정식을 웨이브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자, 이런 것의 솔루션은 그 F가 스칼라든 벡터든 X 빼기 VT 이런 꼴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이제 1차원을 생각하면 1차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간단한 해가 fxt가 이제 웨이브가 될 거예요.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솔루션인데, 자, 얘는 이것은 공간적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뭐 복소수라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쟤를 그냥 sin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이제 웨이브 방정식이 이제 제일 잘 작동하는 그것이 전자기 이론이죠. 전자기 이론 혹시 여러분 전자기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진공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공에서 전기장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전하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기장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형태로, 전파의 형태로 전달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전기장이니까 벡터고 어떤 진폭이 있고 여기 exponential i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력은 웨이브의 속력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바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속력은 k분의 이제 오메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진공에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전파된다.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돼서 흔들리는 진동이 전파된다. 그런데 이제 이 진공이 아니라 어떤 여기 매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매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전하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이 매질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절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기장이니까 이 안에 만약에 전하들이 있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들이, 그럼 이 전하들이 이 전파에 의해서 흔들거리겠죠. 즉 이 전파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거 우리가 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을 흡수하면 이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이 이 매질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걸 흡수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반사가 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흡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매질 하에서 전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그 운동 방정식을 풀어보면, 그게 다른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죠. 그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매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제 굴절률이죠. 굴절률이라는 게 이제 여기 굴절률이 오메가분의 CK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공이다 그러면 이 굴절률이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K 나누기 오메가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속도잖아요. 여기 속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역수니까 이제 광속을 곱해주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질 안에 들어가면 저 굴절률이 1이 아니게 되고, 물 속에서는 이제 빛의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선. 이제 그런 굴절 현상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일어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얘가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니까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제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어서 이제 없어진다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 쪽 방향으로 점점 지나가면 진폭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 K 벡터가 컴플렉스 넘버가 되는 거야. K가 컴플렉스 넘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IKX에서 K 속에 I가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X가 점점 더 커지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게 되겠죠? 삼각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 컴플렉스 넘버 K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그 매질이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작이나 아니면 고체물리 시간에 물론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이론은 대학원 과정을 가야 배우겠지만 뭐 대강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저 K 벡터가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빛을 흡수하는 그 효과다. 자, 그래서 이제 K가 컴플렉스 넘버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그 굴절률의 제곱 빼기 1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오메가의 함수가 되겠죠. 내가 이 오메가를, 그럼 이제 얘는 실수 파트가 있고 허수 파트가 있겠죠. 그렇죠? 이 허수 파트가 다름 아니 아까 이제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 혹은 이제 이게 전기 전도도에 연관이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얘네들이 요 양이 다름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퍼션 릴레이션의 그 조건을 충족을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내가 이 실수 파트를 내가 측정을 통해서 다 알았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허수 파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거꾸로 허수 파트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실수 파트를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통해서 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허수 파트는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그 다음에 실수 파트는 빛을 얼마나 굴절돼서 잘 퍼뜨리는가, 이제 그런 건데, 걔네들이 일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허수 파트가 정해지면 그 실수가 정해지고, 얘가 정해지면 얘가 정해지고, 서로 그렇죠? 서로 독립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전작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체물리 시간에 공부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8절은 제가 특별히 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없고요. 여러분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컨셉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을 여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복소수는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교과서 8.1식에 있는 그림인데, 그러면 9를 하나 딱 이렇게 그릴게요. 9예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9. 뭐 반지름은 어떤 거에도 상관없고 그냥 반지름 1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구가 있는데, 여기 컴플렉스 플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컴플렉스 플레인이 이렇게 쭉 있어. 무한대까지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 구가 여기서 이제 그 컴플렉스 플레인의 원점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 이제 그런 구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x, 여기가. 그럼 이제 여기 복소평면 위에 아무런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수 파트 얼마, 허수 파트 얼마, 복소수가 하나 딱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를 그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구의 이제 여기 원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의 이 원점의 반대편, 그러니까 여기를 구의 남극이라고 한다면 구의 북극이 있겠죠. 구의 북극이 있으면은 제가 임의의 복소수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다음 규칙을 통해서 그 복소수를 이 구 표면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시키냐면 이 북극과 그 내가 원하는 점 n을 하나를 딱 찍어요. 선을 이어요. 직선으로 딱 이으면 여기 구 표면에 한 점이 하나 딱 생기겠죠. 구 표면에. 그래서 내가 복소수를 하나 딱 갖다 주면 여러분이 항상 구 표면 위에 점을 하나 딱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복소수가 있으면 그 점의 위치. 이 점의 위치는 뭐 원한다면 뭐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매핑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P의 위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 직선과 구가 만나는 점을 찾아라 그런 거니까 뭐 사실 2차 방정식 정도 푸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아무튼 뭐 개념적으로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자, 우리가 Z가 무한대로 간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하면 어디로 될까요? 무한대를. 자, 이 점을 점점 더 바깥으로 쭉 들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점 P가 어디로 가겠어요? 점 P가 점점 더 이 북극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하면 무한대에 있는 점이 다 어디로 가냐? 북극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무한대라는 게 이쪽 방향으로 무한대, 저쪽 방향으로 무한대, 모든 무한대가 있는데 그 모든 무한대가 다 사실은 이 스테레오 프로젝션에 의하면은 전부 다 북극 한 점으로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한대를 다룰 때 유용한 그런 매핑이 된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오픈셋을 이제 클로드 셋으로 매핑한다. 뭐 그런 데서 이제 재밌는 수학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만 이제 말을 수업에서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좀 스펠링이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이제 2가 빠졌네요.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